자, 세 번째 물건입니다. 이거는 제가 그 예전에 추천했었는데, 추천했다가 그것이 뭐냐면 변경이 됐었어요. 변경이 됐다가 신권으로 해서 다시 나왔거든요. 변경돼서 신권으로 다시 나왔다는 뜻은 경매가 진행이 될 때에 법원에서 잘못했을 때는 신권으로 해서 처음부터 감정 가격으로 다시 시작하고, 낙찰자가 잘못해서 잔금을 안 내서 다시 나올 때는 전 가격, 떨어진 가격으로 나오게끔 되는데, 이거는 신권으로 새로 시작했다 이런 뜻은 법원에서 경매 조건이 뭐가 잘못됐기 때문으로 보고 신권으로 다시 했다는 건데, 여기 얼마까지 떨어졌죠? 3,800만 원인데, 여기는 토지 감정 가격이 얼마죠? 1억 1,000이잖아요. 여기 보면 이렇게 감정 가격으로 떨어진 것이 뭐냐면, 여기에 뭐가 있기 때문에, 건물이 있기 때문에. 항공사진을 봤더니 옛날에 이런 주택이 있었어요. 주택이 있었는데 지금 보면 주택이 아니라 이런 건물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런 주택을 허물고 새로 건축 허가를 받고 골조로만 저 정도 끝내놓고 경매가 진행돼서 건물은 매각채에 토지만 경매로 나온 겁니다. 저런 정도로 건물 골조가 돼 있을 때는 저거는 건물로 볼 수도 있고 그런 천인데, 우리는 저거 건물로 봤다고 했을 때는 땅 주인과 건물 주인이 같고, 그 다음에 건축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땅만 낙찰을 받은 것이지 건물을 낙찰받은 건 아니다 보니까 이 건물이 토지의 부합물로 들어갈 정도는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여기는 건축 허가를 받았고 착공계를 냈기 때문에 건축 허가가 취소되기 전까지는 다른 사람이 이 땅을 사서 건축 허가를 받을 수 없는 땅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걸 낙찰받게끔 되면은 건축주를 통해서 건축주에다가 내 땅을 팔고 나오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 나는 건물을 내 걸로 만들어서 내가 건물과 땅을 내 걸로 만들어서 제3자한테 파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보시게끔 되면은, 여기 보시면 포천제일종합에서 포천 신용협동조합에서 얼마를 했죠? 9,600만 원 했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기 보면 건물 보고 포천종합에서 이게 뭐를 해놨죠? 지상권 설정을 해놨죠. 다시 말하면 여기 지상권을 설정을 한 것이 날짜가 언제죠? 22년 9월 13일이죠. 그런데 여기 건축 허가를 받은 날짜는 언제죠? 보면 언제죠? 22년 9월 28일이죠. 허가 신고 날짜가 28일이잖아요. 그리고 여기 지상권 설정하는 거는 언제죠? 9월 13일이잖아요. 보면. 그 다시 말하면 지상권 설정 후에 건축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사실 이런 경우에는 엄격히 따져서 하자 그러면은 원래는 법정 지상권의 형성이 안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법정 지상권이 형성이 됐냐 안 됐냐가 가장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법정 지상권이 인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우리로서는 건물을 철거해서는 우리가 이득이 하나도 없어요. 물론 철거하면 이득이 있을 수 있죠. 그걸 땅 가격 그대로 파는 거니까. 이 부동산이 참 희한한 것이 있는데, 그게 첫째 뭐냐면 땅하고 건물하고 맞는 건물을 지었다 이런 얘기. 그러니까 땅이 예를 들어서 1억이고 건물을 1억을 지었는데 땅하고 건물하고 맞는 거를 지어놓으면 1억, 땅이 1억이고 건물이 1억인데 합쳐서 2억 5천이 가요. 근데 땅을 1억 주고 1억짜리고 건물을 1억 주고 지었는데 건물과 땅이 어울리지 않으면 땅 가격을 못 받는 7천, 6천짜리로 되는 거예요. 이 땅, 부동산이라는 건 그렇거든요. 그만큼 얼만큼 그 땅에 맞는 합리적인 건물이 있느냐인데, 여기 보시게끔 되면은 이 건물이 없어지면은, 예를 들어서 건물이 없어졌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건물 주인이 법정 지상권 때문에 지도를 해야 되니까 알아서 내가 철거할게. 없어지면은 땅에 대한 감정 가격이 1억인데 좀 내가 싸게 팔겠다. 7천만 원 금방 팔려요. 금방 팔리. 근데 그렇게 안 팔리고 지금 3천 얼마까지 떨어질 때 안 팔리는 이유는 땅하고 다른 건물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이 건물을 주인이 철거하게끔 할 수도 있고 건축주를 내 걸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우리로서는 정식으로 건축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건축과에 가면 주인이 누구라는 것이 나오게끔 되면 그 사람을 상대로 이 건물을
골져 있는 건물을 철거하고 나가고 철거하고 치워달라. 치워주고 치워줄 때까지 지료를 달라고 소송을 하게끔 되면은 법정 상권이 있으면은 지료만 주라고 얘기하고 법정 상권이 없으면 철거하고 지료를 줘라. 철거할 때까지 지료를 주라 하게끔 되고 다 본인이 철거를 하지 않으면은 우리는 법원에다가 대체 집행 신청을 해서 집행관이 와서 철거하게 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하고 그 돈은 여기에 건축허가 받은 사람이 개인이 어떤 재산을 갖고 있든지 아파트를 갖고 있다고 할 때는 그 철거하는 돈을 그 사람에게도 청구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얼뜻 보면은 상당히 복잡한 것 같지만은 내용을 아시는 사람들이 봤을 때는 이 상대편에 있는 이 건축주는 다른 데로 도망갈 일이 없어요. 도망갈 일은 자기 재산을 전부 다 다른 사람으로 바꿔놓고 나 아무것도 없으니까 네 마음대로 해라 하는 거 외에는 아무것도 없고, 만약에 그렇게 된다고 했을 때는 우리는 대체 집행을 시켜서 건축을 허물 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또 하나는 변호사를 선임을 해서 여기에 있는 그 건물을 건축주 명의를 우리한테 변경을 해달라. 이거는 토지에 부속된 건물이고 이렇게 살기 때문에 이걸 넘겨달라. 소송을 할 수도 있는 겁니다. 방법이. 따라서 이것도 시간이 조금 다른 것보다는 시간이 조금 걸린다고 볼 수는 있겠지만 최소한도 4천 투자하게끔 되면 4천 정도 이상의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물건 중에 하나예요. 절대 지르지만 말고 낙찰을 받으시면은 수익을 올릴 수 있다. 다만 건축주가 자기가 9,600만 원에 8천만 원을 빚을 지었기 때문에 던졌는데 우리가 그냥 다시 4천만 원 사갖고 알았어 6천만 원에 네가 산다 그러면 내가 다시 줄게 하면은 건축주가 그러면 그 6천만 원 내가 주고 다시 살게 할 수는 있을 수 있어요. 뭐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그 확률은 좀 높지가 않기는 한데 그럴 수도 있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낙찰을 받고 팔고 나오는 방법이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1방법, 2방법, 3방법, 4방법을 하더라도 아무것도 시간이 한 1년 정도 걸린다는 거 말고는 수익을 그 정도 올릴 수 있다는 건 거의 95% 이상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그런 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번째 물건을 보시겠습니다. 경기도 광주시 심연동의 임야가 116.76평. 사실상 이런 걸 보고 우리는 사실상 대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냐면 지금 임야에다가 건축허가를 받아서 준공이 나면 이게 대지로 바꿔지는데 건축허가를 받아서 건물을 짓다가 건물은 매각 제외고 토지만 매각으로 나왔기 때문에 아직 건물이 준공되지 않았기 때문에 임야거든요. 사실 건물이 준공이 되진 않았지만은 건축허가가 났고 임야라는 얘기는 개발행위 허가를 받았고 대체 산림 조성비 다 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건물만 지어지게끔 준공만 남은 대지로 바뀌어지는 사실상 대지인데 뭘로 나왔느냐? 토지만 매각으로 나온 건데 다시 말하면 감정 가격이 얼마로 나왔죠? 3억 4,900이 1억 7천까지 떨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땅하고 건물인데 땅하고 건물이 1억짜리가 다시 다 맞게끔 되면 이게 2억도 되고 3억이 되는 것인데 땅하고 건물이 제대로 맞지 않게끔 되면 그러면 가격이 떨어지는데 이게 땅하고 건물하고 맞는 건데 왜 가격이 떨어지냐면 건물주가 땅주인이 다르다 보니까 너무 많이 떨어졌는데 사실 예전에 같은 이렇게까지 이거 건물 짓다만 건물도 이렇게까지는 안 떨어지는데 요새 부동산이 조금 불황이다 보니까 낙찰 받아서 마지막 준공을 다 한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빨리 팔릴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지만 우리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낙찰 받아서 건물마저 마무리하고 건물을 빼놓고 땅 감정 가격에 판다고 생각만 해도 수익은 되는 겁니다. 여기 신현동이라는 곳은 어디냐면은 성남 맨 끝에서부터 광주로 넘어오게끔 되어 있는 거지. 사실은 주소는 광주로 되어 있지만 실생활권은 성남이에요. 거기에 있는 것인데 제가 봤더니 제가 조금 이해가 안 가는 게 하나 있기는 해요. 뭐냐면은 제가 이게 뭘로 허가를 받았다고 봤더니 여보는 뭘로 허가를 받았죠? 단독주택으로 받았죠. 단독주택으로 받았는데 여기 보시게끔 되면 하나 둘 3층이죠.
여기를 보면 이게 뭐 보면 지하 주차장으로 만드는 거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여기가 노출이 돼 있지만 뒤쪽으로는 이게 묻혀 있기 때문에 아마 이기가 건축법상 여기 앞에가 지하층으로 돼 있을 거예요. 그러면 여기 보면 1층, 2층, 3층이죠. 그런데 원래 주택은 3층으로 짓는 거 아니에요. 다가구는 3층까지 질 수가 있지만은 일반 주택은 2층까지밖에 허가 안 나는 거거든요. 근데 어떻게 3층을 지어놨길래 이거 다가구인가 뭔가 하고 내가 뭘로 허가를 받았나 봤더니 현재 보면 단독주택으로 나와 있는데 3층까지 지었고 제가 보면 제가 로드뷰를 봤을 때는 2층까지였는데 3층까지 다 올려놓고 난 다음에 경매로 나온 거거든요. 이것도 똑같이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 건물이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거는 내가 건축 허가를 받았으니까 건물 주인을 상대로 철거와 지료 소송을 내서 건물 주인이 내 땅을 사든지 아니면 건물을 지료 청구를 내서 내 걸로 만들고 지료를 계속 내지 않는다 할 때 이 정도 했을 때는 보게끔 되면 법원에서 받아들는지 안 받아들는지는 판단할 수가 있겠지만은 강제로 기입 등기를 해서 건물만 경매로 집어넣을 수도 있고 만약에 이거는 건물로 볼 수가 없다 그러면 아까처럼 뭐가 됐냐면은 그 토지의 부속물로 봐서 건축허가를 넘겨달라고 소송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아까와 골조의 1층하고 달리 제가 보면 이 건물 짓는 데만 해도 제가 보기에는 몇 억이 들어갔어요. 몇 억이 들어간 거를 우리는 협상에 의해서 1,000만 원의 협상을 할 수도 있고 1억의 협상을 할 수도 있는데 협상을 하는 걸 처음부터 그냥 협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철거와 지료 소송을 내놓고 네가 협상을 하지 않으면 너의 재산 다른 거라도 내가 경매로 집어넣을 수 있겠다는 걸 다 만들어 놓고 협상을 하게끔 됐을 때는 여러분들이 뭐 5천만 원이든지 3천만 원이든지 금연으로 건축주 건물을 넘겨받는 건데 어느 정도 제가 이런 경우에 협상할 때는 얼마나 하게끔 되는 어차피 이거를 철거하더라도 임야이기 때문에 우리는 대체살림 조성비 내야 되죠. 개발행 허가 받아야 되죠. 건축 허가 받아야 되는 얘기는 철거 하나 안 하나 무조건 내가 들어가야 되는 데는 건축 허가 받는 비용, 개발행 허가 받는 비용, 그 다음에 대체살림 조성비 해야 되는 비용은 어차피 들어가야 되다 보니까 이 건물이 없다고 생각했을 때 내가 세 가지는 어차피 들어가야 되니까 그런 정도 가격을 갖고 이 건물 주인하고 협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건물 주인한테는 건물 비용은 못 주지만은 네가 허가 받느라고 건축 허가 받은 비용 얼마인지 그건 내가 인정해주마. 그 다음에 개발행 임야다 보니까 개발행 허가 받았으니까 개발행 허가 받은 거 얼마인지 내가 그거 인정해주마. 그 다음에 대체살림 조성비 얼마였느냐 그거 인정해주마. 해갖고 세 가지 정도의 금액을 가지고 이 건물 주인과 협상을 해서 건물 주인이 내 땅을 산다 그러면 넘겨주고 우리 땅보다 얼마만 남으면 넘겨주고 나오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마무리할 수 있게 해주고 그렇지 못하고 난 경제적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땅을 다시 살 능력이 없다. 그럼 좋다. 내가 건물을 마무리할 테니까 건물을 나한테 넘겨주는데 아까 얘기한 세 가지 금액 정도만 가지고 나한테 넘겨주면은 하겠다. 근데 그런 정도에서 못한다 할 때는 우리는 철거와 지료를 받을 수 있는데 이거는 철거해봐야 우리에게 큰 이득이 없기 때문에 철거가 목적이 아니라 지료가 목적이다 보니까 그 지료를 가지고 이 건물을 다시 경매로 집어넣을 수가 있고 기입 등기를 해서 건물을 경매로 집어넣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이 건축허가 받은 사람이 다른 재산을 갖고 있을 때는 그거를 가지고 경매로 집어넣으면서 협상을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위치나 봤을 때는 상당히 좋은 자리고 이 근처가 전부 다 연립과 다세대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전원주택이 있는 그러한 동네입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분당구청이 있죠. 이쪽으로 요렇게 넘어서 요렇게 이게 오포로 가면서 여기 보면 여기가 경기도 광주인데 성남에서부터 여기로 오시는 이 성남에서부터 서현역에서부터 이쪽으로 오는 것이 이게 여기가 그러니까 주소는 광주로 되어 있지만은 사실 경제는 분당에 속해 있어서 분당에서부터 왔다 갔다 하고 여기 보면 마을버스가 분당 서현역에 다니는 마을버스가 있는 곳입니다. 가서 보면 아시게끔 됩니다. 다섯 번째 물건을 보시겠습니다. 고양시 덕양구에
토지 건물 4분의 1 지분 매각인데, 이 토지 건물 4분의 1 지분 매각은 사회행위 취소 판결에 의해서 강제경매로 나왔고, 강제경매 청구 금액이 8,600만 원입니다. 저는 이걸 봤을 때 거의 95% 이상 취하가 된다고 보고, 취하됐을 때는 우리는 취하 동의서로 한 500만 원 정도 이상은 얼마든지 청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제가 추천을 한 겁니다. 자, 여기 한번 보시게끔 되면은 사회권리 취소해가지고 여기 보면 4분의 1 가처분 해가지고 보면은 강제경매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럼 여기 보면 김 누가 있죠? 이게 있고 누가 있죠? 근데 여기 보게끔 되면 김 누구죠? 누구에 의해서 이게 뭐야? 4분의 1을 경매로 집어넣는데, 여기 보시게끔 되면은 63년생하고 71년생이면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이제 정말 김순덕은 여자라고 보고 김영선은 남자라고 본다면 남매지간에 상속을 받은 거를 여기 보면 누구로 낙찰을 전부 다 상속을 받은 걸 왜 이쪽으로만 상속해 주냐, 이 사람도 같이 상속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제가 보기에는 된 거기 때문에, 이거는 지분 경매에서 취하는 제가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주인으로서 하는 사람이 있을 때 얘기인데, 4분의 3에 주인으로서 하는 사람이 있고, 여기에 있는 보면 거주자도 제가 보면 7인척이더라고요. 한번 볼까요? 1층은 채무자와 올케는 2층 이렇게 거주 중이죠. 보면 이거 올케가 있고 채무자는 1층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보기엔 이것도 취하 가능성이 상당히 있을 거라고 보는데, 만약의 경우에 취하가 안 된다고 했을 때는 다 팔아서 나누자고 해야 되는데, 여기 보시게끔 되면 얼마 가격이 떨어졌죠? 49%까지 떨어졌죠. 6천 얼마까지 떨어졌기 때문에, 이거는 만약의 경우에 우리가 잔금을 낸다 그러면 집이나 위치 상태가 상당히 좋은 곳에 있습니다. 보게끔 되면 집이 건물도 상태도 좋아요. 건물 상당히 좋기 때문에 이 건물을 가지고 같이 가서 공인중개사한테다가 팔아서 너 4분의 3 갖고 나 4분의 1을 갖자 할 수도 있고, 만약에 그거를 못한다고 할 때는 그럼 다 팔아서 경매로 나누자고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49%까지 떨어진 걸 절대로 55% 이상의 낙찰을 받을 필요는 없고, 이런 거를 지분으로 팔지 않고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 없이 전체로 다 공유물 분할로 내놓게끔 되면, 보통 보면 70%까지 떨어졌을 때 75%에서 한 79% 정도의 그 낙찰을 받다 보니까 배당으로 받는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55%에서 한 75% 그런 정도의 낙찰을 받게끔 되면 우리는 배당으로 받고 나와도 된다는 얘기인데, 건물 상태가 상당히 좋기 때문에 최악의 경우 공유물 분할을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49%까지 떨어진 걸 55%에 샀을 때는 마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추천을 한 물건입니다. 6번째 물건을 보시겠습니다. 연천군 신사면의 토지 건물 전체 매각인데, 지분 매각이 토지 건물 전체 매각인데, 이거는 뭔지 몰라도 1억 5,300짜리가 35,200만 원까지 떨어졌습니다. 물론 연천군이 인구가 늘어나지 않는 곳은 맞긴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동산 거래가 활발하지는 않을 수는 있습니다. 근데 제가 봤더니 대항력 있는 임차 업자 보면 여기 보면 채무자가 저유하고 있고, 보게끔 되면은 자, 4거리 3거리 코너에 있거든요. 3거리 코너에 있는데 여기 보시게끔 되면 빨간 거는 상업지역이거든요. 그러니까 상업지역에 있는 바로 옆에 있는 땅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종 일반 주거지역이라고 하더라도, 제1종 일반 주거지역이라고 하더라도 상업지역에 있는 맞은편에 있는 곳인데, 여기 보시게끔 되면 이 건물이 아주 깨끗하게 잘 져져 있죠. 그리고 그 옆에 보시게끔 되면 이렇게 여기 있고, 여기 보면 맞은편 상업지역에는 이렇게 상업용 건물이 있죠. 이것도 아무리 인구가 늘어나지 않고 부동산이 활성화가 되지 않다고 하더라도 집 상태가 좋고 사거리 코너다 보기 때문에 우리는 34%까지 떨어졌죠. 34%까지 떨어진 것을 우리는 낙찰 받아서
공인중개사한테다가 감정가에 70%만 듣고 팔아달라고 얘기해도 이건 팔린다는 얘기예요. 아무리 인구가 늘어나지 않고 하루 종일 버스가 아침에 한 번 저녁에 한 번밖에 안 들어오는 그런 곳에 있는 땅과 건물도 감정가격, 쉽게 얘기하면은 실제 거래 가격에 70%나 80%에 내놓으면은 팔립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도 그런 정도로 판단해갖고 34%까지 떨어졌으니까 45%에서 50% 정도에 사서 70%에서 80% 정도에 매도하고 나오자 하는 마음으로 제가 추천한 것입니다.